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주인이 바뀐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례가 좀 내용이 좀 있어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사례냐? 이게 지금 그렇죠. 자, 5월 달에 작년 5월이래요. 작년 5월 달에 오피스텔 월세를 그러니까 1,000에 100으로 계약했네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했답니다. 자, 근데 그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오피스텔이 그 주택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일반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가, 오피스텔은 주택임대랑 일반임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입신고가 되는 집은 주택임대로 보시면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일반임대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안 돼요. 주택임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일반임대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일반임대는 그 해당하는 그 오피스텔의 그 사업자가 일반 임대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세입자가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1,000에 100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보증금 1,000에 그런 내용이 아니군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은 월세 6개월분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군요. 1,000원 했던 600만 원 했던 어쨌든 600만 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에 그 1,000원을 했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보증금 600에 월세 100만 원을 했네요. 600에 100으로 했어요. 근데 자,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번 5월 달부터 월세를 1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보면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는 일반 임대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그 양수인,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10만 원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황 잘 그림을 좀 보면 여기 해당하는 그 양수인이 그 해당 오피스텔을 살 때 그 두 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해당하는 집은요, 그 일반 임대 사업자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포괄 양수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10년 동안 그러니까 집을 등기하고 나서 10년 동안 10년 안에 만약에 판다 그러면 그 팔 때 그 조건이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 부분을 그 임대인, 현재 양도자죠. 임대인인 이 양도자가 그거를 그 국세청에다가 이제 그 반환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으면 그 5년치만큼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양수인이 지금 10만 원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 양수인이 그 지금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그대로 포괄 양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일반 임대 사업자니까. 자,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거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왜냐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임대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올려주고 계속 살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채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채로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임대인한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올리고 거주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항력이랑 우선 면적을 확보해라 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면은 그 양수인이 아까 제가 보기엔 일반임대로 받았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임대로 받았다는 얘기는 이 집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일반임대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양수인 입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주택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 이 주택수가 올라가게 되면 양수인의 다른 집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그 양수인 간에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아라.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서로 듣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있죠. 법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잠깐 좀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죄송합니다. 다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대차법이 제일 먼저 나와요. 3조에 나옵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대항력. 이 대항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등기는 전세권 등기 뭐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런 거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거는 전입신고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해당하는 그 지금 상담 사례 같은 경우는 전세권 등기도 안 했지만 뭐 전입신고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분에 해당하는 600만 원으로 보증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월세 100만 원 했다는 얘기는 원칙상 보면은 그 일반임대이기 때문에 100에 부가세 별도인 110만 원을 아마 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임대이기 때문에 일반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월세 100만 원을 퉁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입신고가 안 되니까 여기는 주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경우 전입신고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를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그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집은 그 임차인의 그 대항력이 안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 3조 대항력에 해당되는 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 이제 집을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 집을 고를 때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간에 설명을 쭉 드리다 보니까 그 여기 지금 3조 4항이 나오네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하자 포함해서 이거는 뭐 상속이나 뭐 증여를 받았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승계를 받은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 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임대 권한을 넘긴 거예요. 어떤 신탁 회사 같은 데가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걸 양수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이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경우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번 달부터 월세를 10만 원 올려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올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했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사항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고를 때, 특히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거 집을 얻을 때는 뭐, 월세로 어떤, 뭐, 뭘로 전세로 얻을 때, 그 전입신고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전세는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출이 실행되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입금일, 잔금 기준일이 입금일이잖아요. 잔금일이 입금일인데, 입금일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 한 걸 은행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임차인의 그 우선순위가 당연히 1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은행은 당연히 전입신고를 요구를 하겠죠.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피스텔은 두 가지로 운영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주택임대와 일반임대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인지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그런 집인지 아니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갖고 있는 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 보면 뭐 한번 샘플로 한번 볼까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어디 뭐 특정한 데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샘플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 워낙 이제 집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을 이렇게 찍으면 오피스텔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자, 오피스텔만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 월세를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 여기 부가세 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일반임대입니다. 전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전입 불가, 이게 이제 일반임대고요. 네, 이건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입이 가능한 물건도 있네요, 그렇죠? 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뭐 사업자용이다. 사업자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임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집은 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항력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